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하이퍼도 잊지 마. 시한부 선고받고 연로족이 된 남편. 이거 뭐야? 이거 누가 버렸어? 야, 이거 누가 버렸어? 이거 누가 버렸어? 아빠가 그 치약이 아무리 짜도 안 나와서요. 야, 임마. 치약이 짜서 안 나오면 이걸 가위를 잘라가지고 긁어서 쓸 생각을 해, 자식들이 말이야. 아껴서 안 써! 이제 아빠가 이제 엄청 짠돌이에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이제 빨리 밥 먹어. 아우, 됐어, 밥 먹어. 그랬더니 뭐야 이거? 반찬 가짓수가 왜 이렇게 많아? 3가지 이상 하지 말라고 내가 했어, 안 했어? 국은 그리고 왜 이렇게 매일 끓여? 왜 이거를 쓸데없이 내일부터 더 줄여! 그래갖고 이제 그러고서 이제 얘들아 빨리 먹고 지각한다. 네. 당신 왜 안 먹어? 때 나 오늘 건강검진 있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건강검진 하는데 반찬이 더 개수가 올라와서 화가 났을지도 모르겠어. 그래갖고 이제 건강검진을 딱 하는데 이제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췌장염 같습니다. 일단 재검을 한번 해보시죠. 그래갖고 이제 그날 이제 남편이 회사에 출근을 해서 매번 가는 식당에 있어요. 근데 그 식당에서 여중이 나고 뭔가 묘한 눈길을 주고받아. 왜 굳이? 여자도 이렇게 막 보고 은근히 이제 여자도 이걸 서빙을 하면서 손을 계속 이렇게 막 끼를 부려. 남편이 죄송합니다. 막 남편도 막 이러고 있고 싫지는 않은가 봐. 그 끼 부리는 게 남편도. 그래갖고 이제 병원에서 재검진하러 그 다음날 가요. 근데 가봤는데 이거 어떡하시죠? 생각보다 더 나쁘네요. 에? 왜요? 네. 췌장암입니다. 이거 진행이 많이 되셨는데요. 원래 췌장암이 거의 진행이 3, 4기 때쯤 발견이 된 터라 이게 길면 6개월, 짧게는 3개월 정도 남으셨어요. 지금 사실 수 있는 시간이요. 에? 제가요? 그래갖고 이제 남편이 너무 억울해갖고 그날 한 번도 그런 적 없었는데 피자며 나 또 뭐 잘못 보냈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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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거요? 그 라인에 계속 나오고 있는 신상 애들이에요. 근데 26위 신상이에요, 제일. 네네, 안녕하세요. 네. 네, 맞아요. 그게 흰색이 파란 꽃. 네. 네, 왜냐면 그게 시즌별로 나오는 품목이 달라서요. 에? 같은 품목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어디까지 했어요? 그 남편이 이제 시한부 선물을 받고 가족들이랑 같이 맛있게 사 먹으려고 이제 아이스크림이며 피자며 막 이런 걸 잔뜩 사왔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랬더니 어머 당신 웬일이야 이런 걸 다 사오고. 그랬더니 야 태준아 연지야 아빠 왔다. 다 같이 나와서 이 피자하고 아이스크림 먹자. 이제 아빠가 딱 그렇게 얘기하는데 됐어요. 방금 밥 먹었어요. 애들이 딱 그러면서 방에 들어가. 딸도 아빠 나 다이어트해 무슨 이 시간에 피자야 살찌게 막 그러면서 이제 애들은 다 들어가고. 그랬더니 여보 그 우리끼리라도 됐어 나 피자 좋아하지도 않는데 웬일로 저런 걸 사가지고 사람 귀찮게 됐어 당신이나 먹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남편이 뭐지 내가 여태까지 결혼 생활에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이거밖에 안 되나? 나 이제 곧 죽는데? 이런 생각이 남편이 이제 현타가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거 이상하다 다른 병원에 가서 내가 췌장암이어서 죽을 리가 없어 이거 이상해. 그래갖고 다른 병원에 가요. 그래갖고 이제 다른 재검을 한번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식당 여주인이 간호사 부축을 받으면서 이렇게 나와. 그래갖고 그러더니 그 간호사가 이 남편 그 대기자로 그냥 앉아있는데 이 남편이 그 여자의 보호자인 줄 알고 간호사가 보호자님 되세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요? 그랬더니 항암제 투하하셨기 때문에 현기증이 심하실 거거든요. 좀 앉아있게 좀 도와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여주인하고 병원 진료 이제 남편도 볼 거 보고 대화를 나눠요. 그랬더니 근데 무슨 병이세요? 그랬더니 저 뇌종양이래요. 그런데 부장님은 여기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사실 저도 췌장암 진단 받았는데요. 그냥 검사 다시 한번 해보려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검사 다시 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그냥 그런 기대감에 병원 바꿔서 한번 검사해봤는데요. 몇 번이나 검사해도 돈만 나가지 비용 다 똑같더라고요. 다들 마음의 준비만 하라고 하는데 그냥 이제는 인정하려나 싶어요. 그냥 뭐 더 검사하실 거면 하세요. 전 그만 가볼게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남편이 그 여자를 보고 나서 그래 검사 받아서 뭐하냐 돈만 나가는 거야. 큰 병원에 갔는데 내가 대학병원까지 가서 받아봤는데 이게 틀리겠냐 싶어갖고 그냥 회사로 간 다음에 회사에다가 사직서를 내요. 근데 이제 남편은 사직서를 냈는데 와이프한테 말을 안 하고 자기 혼자 결단을 내린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에서 집으로 전화가 와요. 그랬더니 네 어쩐 일이세요? 그랬더니 아니 강 부장님께서 휴대폰 안 받으시는데 갑자기 사표를 내셨어요. 근데 짐을 하나도 안 가지고 가셨거든요. 그랬더니 네? 사표요? 그래갖고 이제 남편이 오니까 이제 와이프가 막 다짜고짜 당신 사표 냈어? 사표 왜 냈어? 지금 왜? 애들이 한참 끄고 있는데 사표를 왜 내냔 말이야? 그랬더니 나 암이야. 췌장암. 나 길어야 6개월이고 짧으면 3개월이래. 내가 죽게 생긴 마당에 자식들 살림살이 걱정하면서 내 인생을 종료해야 되겠어? 나 앞으로 남은 인생 날 위해 쓸 테니까 당신 그렇게 알아둬. 그러니까 이제 와이프가 이제 어버버해요. 퇴직금이 있으니까 그걸로 생활하면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러면서 딱 하니까 이제 엄마가 애들을 불러요. 아빠 나갔을 때. 얘 아빠 암이래. 아빠 이제 몇 개월 안 남으셨단다. 6개월, 3개월 했더니 애들이 엄마 아빠 어떡해. 그러면서 이제 애들이 막 울고 이제 와이프도 울어요. 그래갖고 엄마 아빠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 어떡해? 그때 이제 엄마가 그래도 살아계신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편하게 가족이도록 가족으로서 최선을 다하자. 우리 아빠한테 사랑을 좀 많이 드리자. 막 그랬더니 이제 자식들이 어떡해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아빠한테 맨날 성질 부렸는데 사춘기니까 그럴 수 있지 뭐. 그래갖고 이제 아빠가 이제 어디 나갔다가 들어오면 이제 애들이 아빠 사랑하는 우리 아빠 낚시 갔다 오셨어요? 고기 뭐 잡으셨어요? 이제 막 모든 가족들이 이 아빠를 위해서 케어를 막 되게 많이 해줘요. 막 계속 관심 갖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막 이제 와이프도 이제 여보 이거 허브랑 케일이랑 섞은 건데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어서 당신한테 좋대. 그랬더니 남편도 이제 참 내가 이 나이 먹어서 무슨 호강이냐 막 그러면서 이제 아빠 이러면서 이제 애들이 밥도 먹여주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이런 참에 부모님 두 분이서 해외여행 다녀오세요. 안 가신 지 오래되셨잖아요. 그랬더니 밥은 제가 동생이랑 같이 할게요. 두 분이 다녀오세요. 그랬더니 이제 와이프가 꼬리야? 코리아 에스파.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참 맞다 여보. 이제 와이프가 당신 차 안 바꾸고 가? 당신 차 바꾸고 싶다며. 차 바꿔. 당신 타고 싶은 차 타. 아 참
당신 낚싯대 있잖아. 이번 때 낚싯대도 새 걸로 바꿔. 당신 낚시 좋아하니까 좋은 걸로 하나 바꿔갖고 취미생활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랬더니 남편이 생각 좀 해보고 뭐 벌써 그런 거래 했더니 생각은 무슨 생각, 당장 가. 그래갖고 이제 와이프가 남편 낚싯대 좋은 걸로 칵 사줘요. 그랬더니 이제 남편이 이제 그런 와이프를 보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살판 났어 지금? 사람 죽으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된다 뭐 이거야? 남은 돈 다 쓰고 죽어라 뭐 이런 거야? 남편이 괜히 그렇게 화를 내. 했더니 뭐 말을 그렇게 해. 여보 왜 그래? 그래갖고 이제 됐어. 그러면서 남편은 이제 이런 가족들이 잘 해줘도 마음이 좋지가 마냥 좋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이제 술을 먹으러 이제 잔뜩 진탕 취해가지고 이제 다른 술집으로 혼자서 옮기는데 그때 또 하필이면은 또 이제 식당 아줌마가 또 뭐 거기서 혼자 또 술을 먹고 있네. 같이 우리 한잔 하실까요? 얼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끼리 그냥 약주나 한 잔씩 하실까요? 그랬는데 그러시죠. 그래갖고 이제 둘이서 술을 먹다가 남편이 눈을 탁 떴는데 여기가 어디야? 봤더니 외박을 한 거야. 근데 그 과거에 술 먹은 나랑 내가 뭘 했나 생각해보더니 그 뇌종양 걸린 여자랑 사랑을 한 거야. 술 먹고 실수로. 그러더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그때 깨셨어요. 제가 집이 어딨냐고 여쭤봤는데 대답 안 해주셔서 할 수 없이 제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근데 집으로 모시고만 온 게 아니라 하필이면 집에다 모셨는데 손목을 잡는 바람에 그대로 끌려가가지고 둘이서 그렇게 이제 마지막 사랑이다 싶은지 이렇게 막 그렇게 사랑을 했네. 그러더니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이 식당 여주인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드라이브 갖고 정말 좋다.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왜 그깟 뭐 1,000원짜리 한 장을 그렇게 1,000원이라도 아끼려고 내가 벌벌 떨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았는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제 자 송미야 이제 그 내연녀 보고 식당 여주인 보고 앞으로 우리 남은 여생 우리 둘 다 짧게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리 둘이 함께 재밌게 지내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서부터 계속 데이트를 해요. 이제 그 여자도 정신 나가고 유부남인데 그걸 정신 못 차려가지고 지도 죽는다 생각해서 아쉬웠나 보지. 이렇게 술도 먹고 데이트도 하고 부장님한테 저한테 이런 마지막 호강을 누리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남자가 돈을 다 내나 봐. 그러니까 이제 여자는 호강이 그여가지고 뭘 그 정도 갖고 눈물 흘리고 그래. 우리 내일도 모레도 같이 데이트 계속하자. 그래갖고 전 식당에 출근해야 돼요. 근데 식당 여주인이 아니었구나. 근데 식당 그만둬. 그까지 월급 내가 줄게. 1년치 월급 한꺼번에 다 주면 되잖아. 그래갖고 이제 지금 나의 이 마음을 가장 알아주는 사람은 자기뿐이야. 송미. 응? 원도 없이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자고. 그리고 이제 한편 이제 와이프나 집중해서는 남편이 굴고 나가서 화를 내고 나가선 연락이 안 받고 전화가 안 되니까 걱정을 해요. 그 이제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어디 산소에 가서 죽어버린 건 아닌지 걱정돼요. 정말 핸드폰도 안 받아요. 그랬더니 걔 혹시 여자 있는 거 아니니? 이제 그렇게 되니까 아유 무슨 소리예요. 이거 친정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친정엄마가 걔 그 여자 있는데 그 쇼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이 엄마 그 인간이 여자라도 있으면 내가 그냥 그래 그 여자랑 남은 여생 보내라 하겠어. 그런다. 그랬더니 이제 실제로 여자가 있는데 와이프는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제 자 우리 내일 어떻게 내일은 뭐 할까 했더니 이 송이라는 여자가 저요 항상 주택에만 살아봤거든요. 저 아파트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갑자기 죽기 얼마 안 남고 그래? 뭐 당장 아파트 얻지 뭐. 그래갖고 이제 와이프한테 말도 안 하고 퇴직금 준 것도 다 써버리고 카드로.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이제 돈을 막 쓰려고 하니까 당신 도대체 오랜만에 집에 들어와서 당신 지금 밖에 나가서 돈을 어디다 그렇게 쓰고 다니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평생 번 돈이야. 왜? 죽기 전에 내가 번 돈 내가 쓰고 죽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애들 장례는? 그래 당신 죽는 거다 나 알고 마음 아파. 근데 애들 죽으면 애들 장례 생각 안 해? 그때 애들도 클 만큼 컸어. 지네들이 고생하는 게 좀 어때서? 나 때는 어릴 때부터 고생했어. 여보 정신 차려 정말. 난 남은 인생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돈 펑펑 쓰면서 죽을 거야. 그만 갈게. 그럼 또 집을 나가. 그리고 이제 와이프가 저 인간이 좀 정신이 나갔나 싶으니까 이제 그 남편을 뒤쫓아갑니다. 와이프가 갔더니 대번에 이제 남편이 탁 들어가는 집에 저 인간이 바람났네 이거 싶하고 딱 그 집에 들어갔고 벨 누르자마자 문을 탁 열었고 이 여자랑 지금 살려고 뭐? 죽기 전에 돈을 펑펑 쓰고 죽어? 당신 아픈 건 맞아 지금? 그때 맞아. 아픈 건 맞아. 근데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뭐가 문제 있어? 정신 차리자 정말 여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몇 달 남지도 않았다며. 애들 안 보고 싶어? 애들 나 필요 없어.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잘해준 척하는 그런 거짓된 가족 필요 없다고. 날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아빠니까 그렇게 좋아해주는 척 가증스러운 것들. 남편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애들 셋이서 쑥덕거렸잖아. 아빠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야? 가족으로서 당신이 죽었을 때 우리가 장례를 생각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섭섭했어? 그럼 섭섭하지. 난 이 집에서 돈 버는 기계였을 뿐이잖아. 난 이제부터 내 남은 여생을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함께 살겠어. 그러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 그러니까 이제 이혼하자고. 당신이 지금 안 입고 오면 우리 이혼해. 이제 막 이혼하자까지 남자가 막 얘기를 하니까 여보 정말 정신 차려. 그래갖고 이제 시어머니를 찾아가요. 그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조만간요 이가 어머니한테 와가지고 돈 달라 그럴 거예요. 지금 남은 돈 다 썼거든요. 절대로 돈 주지 마세요 어머니. 그 남아있는 돈은 그나마 유산으로 물려주시면 저희 애들이 그거 학교 다니면서 써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를 형님이 이제 형도 들어요. 같이 시어머니 자리에 이제 형도 같이 그걸 들어왔더니 이제 이 와이프 가고 나서 형이 그 정말 재수 씨한테 다 넘겨주실 거예요 그 땅을. 그리고 이제 형이 이제 동생 오더라도 타일러요. 엄마 그 땅 팔아서 재수 주면 안 돼. 막말로 동생 죽으면은 남 아니야 남. 이제 이제 시댁 쪽에서도 이제 선을 딱 긋는 거지. 지 남편 죽으면 재혼할지 누가 알아? 시어머니도 딱 선 긋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배에서 낳은 내 자식이 죽게 생겼는데 내가 남한테 돈을 왜 줘? 못해도 내 아들이 쓰고 죽겠다고 하면 난 그대로 줄게. 네가 쓸 만큼 쓰라고. 나는 그렇게 할 거야. 이제 시어머니도 팔은 안으로 굽잖아. 이제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시어머니가 통보를 해요. 전화로 내 아들이 돈 달라고 하면 난 돈 줄 거고 미안하지만 난 내 아들도 죽는 판에 니네 그 자식들 때문에 그 논밭을 내가 안 파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기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하물며 아범이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경제적으로 돈을 팡팡 쓰고 있으면 어머니가 손주들의 할머니로서 어느 정도 말씀은 해주시거나 좀 보태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정신 나갔다고요. 다른 여자랑 사느라. 그랬더니 됐다. 난 잘 모르겠다고 전화를 탁 끊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남편은 한편 이제 그 여자가 병원에 약을 받으러 가야 되니까 이제 여자가 많이 아프니까 약 받으러 같이 가요. 그래서 이제 부장님도 뭐 치료약 받으실 거 있으면 약을 받으세요. 그래갖고 내연녀 가는 병원에 이제 가서 한 번 더 병원에서 이제 함부로 약을 처방해 주진 않으니까 췌장암 약을 그 약성이 워낙 독해서 그거는 건강검진 받아야 되잖아요. 다시 그래서 다시 받았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이제 췌장암 약 주세요. 맞죠? 했더니 에? 췌장암이요? 췌장암이 아니고 췌장염이신데요. 그랬더니 아유 그동안 마음고생 심하셨겠네. 이거 췌장암 아닙니다. 췌장염이에요. 약만 먹으면 되는 건데 뭘 그렇게 심각하셨어요. 젠장에 병원에 좀 자주 오시지. 그래요? 그럼 저 이제 안 죽나요? 죽긴 왜 죽습니까? 약 먹으면 다 낫는 건데. 그래갖고 이제 그 내연녀를 보고서 여기 나 이제 살았다고. 나 암이 아니래.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연녀가 오진이래. 나 암 아니래. 나 안 죽어. 했더니 바람이나 쐬러 가요. 했더니 그래 바람 쐬자고. 그래서 그 내연녀가 남자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좋으세요? 근데 그렇게 좋아도 제 앞에서 좀 티를 좀 덜 내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가세요. 부장님은 더 사셔야 되잖아요. 부장님 덕분에 저는 별 호강 다 했으니까 저 이제 바라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부장님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세요. 가정이 있으시잖아요. 이제 사시는 분이.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한테 이제 먼저 가요. 와이프한테 이제 못 가지. 어떻게 갈 거야? 지가 바람 폈는데. 시어머니가 그게 정말이니? 아이고 얘 잘됐다 정말. 그래 내가 네 명줄이 그렇게 짧다는 걸 내가 생각해본 적이 없어. 어쩐지 병원이 오진인 것 같더라니. 잘됐어 내 아들. 아이고 내 아들이 죽는다니 내가 마음이 아주 그냥 돌덩이가 칭기분이었다면서 울어요.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가 이제 어머니가 전화해가지고 네 애비가 암이 아니란다. 췌장염이란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와이프가 전화를 딱 끊어왔더니 엄마 할머니가 뭐래? 아빠 죽었대. 예 니들 아빠가 암이 아니시란다. 그냥 췌장염인데 그질 알아보고 다닌 거야. 야 아빠 다시 들어오시거늘 니네들 알아서 해. 엄마는 니네 아빠 안 봐. 그래서 이제 남편이 시댁에 있는데 집에서 이제 계속 이제 니네 집 가야지 왜 자꾸 너 여기 왜 왔냐 빨리 가라 막 그랬더니 아니 어떻게 가 눈치가 어떻게 가냐고. 지금 거기를 내가 바람 피고 막 그 돈도 다 썼는데.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냥 우리가 부르자 그래갖고 이제 그 자식들이랑 와이프를 불러요 시댁으로. 그러니까 형이 고생 많으셨죠 재수씨. 아유 마음고생이 심했지 뭐. 제가요 단단히 야단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사람 죽어나가는데 얘 뭐 벌 수 없잖니. 그래도 살아나온 게 얼마나 다행이니. 어머니
살려고 해도요, 살 집이 없어요. 지금 이 남자가 그 여자랑 하도 펑펑 써대는 바람에 지금 이자 못 내면 저희가 살고 있는 집도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예, 그거는 내가 논밭을 팔아서라도 해줄게. 그러니까 다시 잘 지내야지 우리 아들이랑. 어머니 그 시골에 있는 과수원 팔아봤자 서울의 자그마한 가게에 낼 수나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젠장하게 말씀드렸죠. 돈 해주지 마시라고. 이제 돈 다 해주시고 그 꼴랑 조금 남아있는 과수원 그걸로 뭐 어떻게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하나 나오실 줄 아세요? 웃기지 마세요. 어머니 이제 와서 짐 떠넘기듯이 이 남자 저한테 맡기지 마세요. 근데 이제, 예, 그래도 니네가 받아줘야지. 근데 아빠가 이제 그냥 밀고 넘어지고 그냥 집에 들어왔는데 애들이 봤을 때 아빠가 좋아 보이겠냐고 했더니, 얘들아 학교 잘 갔다 왔니? 근데 애들이 더러워. 그러면서 이제 가요. 그럴만 한도 하지. 엄마한테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갖고 이제 경멸하니까 이제, 얘들아, 그래, 아빠도 많이 생각해봤어. 그래, 너희들이 느끼는 거 무슨 기분인 줄 알아. 미안하다. 하지만 말이야, 아빠가 살아왔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니? 했더니 이제 와이프, 이제 아들이, 됐으니까 그만 나가주세요 방에서. 이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와이프 안방으로, 여보, 근데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 안 나가. 안방에 발만 들여봐 그냥. 그래갖고 이제 이두저도 갈 데가 없는 거야. 막 잠잘 때도 엇구리니까 이제 열받는 거야. 그 처음 오진한 병원의 의사가 이제 화살이 이제 또 이제 그쪽으로 가요. 처음부터 이 사람이 나한테 제대로 된 걸 했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 물어보세요. 얘가 얼마예요? 아, 그거요? 이제 그 병원에 가요. 그래갖고, 야, 의사 나와라 그래. 그래갖고 이제 의사를 막 잡았더니, 야, 네가 나 췌장암이라 그랬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너 때문에 내 인생 다 망가졌어. 직장도 간뒀고 있는 돈 다 썼고 가족까지 깨져버렸어. 어떻게 할 거야? 나 너 고소할 거야. 막 소리 지르니까, 고소하세요. 에? 고소하시라고요. 왜 여기 와서 깽판을 치세요? 고소하세요. 억울하시면 고소를 해보세요. 어디 한번 누가 이기나. 아니, 그러니까 재검진을 받으셨어야지. 검진 그거 한 번 믿고 나서 그거 듣고 와서 이렇게 어이없네. 그리고 제가 직장 간두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알아서 인생을 살고 싶다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왜 제 탓을 하십니까? 그건 저희 병원 잘못이 아닌데요? 고소하세요. 이제 그렇게 나와보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막 병원에서 막 대자로 누워갖고 막 소리 질러요. 그랬더니 이제 아이 울듯이 막 울어. 그랬더니 와이프가 이제 법원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요, 저희 집안은 지금 풍비박산입니다. 경제 사정도 말이 아니고요, 애들이 지하바람을 고개를 내저어요. 우리가 얼마나 당신을 살리려고 애쓰려고 노력한지 당신 알아? 그랬더니 이제, 나는 그게 바로 더 서운했어. 남편이 그래요. 평소엔 나하고 말도 잘 안 하고 지내다가 내가 죽는다니까 그저 잘해주는 척 가식 떠는 그 모습이 난 싫었다고. 그랬더니 이제 판사님이, 인생을 정리하는 방법이 가족이 아닌 다른 여성과 흥청망청 돈을 쓰는 그 방법밖에 과연 없으셨을까요? 죽음을 앞두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남은 가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조정기간은 따로 없습니다. 탕탕탕 이러면서 이제 끝나요. 아니, 그렇잖아.